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영호입니다. 네, 활기차시네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지난 일주일만 같았다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자, 정말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중따, 매일가치가 중따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성과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에 나와서 뭐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았고 뭐 옵션을 해서 어떤 수익을 냈고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진짜예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아마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지난 일주일간 제가 있었던 일, 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 출연을 하니까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아마 또 이 노란톡방에 지금 막 입장들을 하시면서 진짜예요? 라고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입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진짜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요즘 정말 뭐 노란톡방이라든가 이런 뭐 전문가를 사칭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9시 뉴스에 나온 거 봤는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주 깐깐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내는 수익 깐깐하게 잘 검증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내고 있는 수익이 진짜가 맞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평생 저와 아주 끈끈한 좋은 인연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전략으로 노란톡방에서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셨는데요.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FOMC에서도 예상된 그런 좀 반응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 2학기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아무리 서로 독립된 기구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FOMC 관련해서는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 예상 그대로 좀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한시름 놓는 거 아니냐.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집단 면역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예 집단 면역 방식으로 좀 극복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3차 팬데믹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또 한 차례 봉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기 회복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 공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가 있는데 최근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최근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 아마 뭐 그런 뉴스는 지금 이 시간보다는 오히려 뭐 KBS, MBC 그런 이런 매체에서 9시 뉴스 정치면에서 더욱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처음 만남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경쟁관계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좀 처음에는 좀 상견례 정도 하고 가볍게 이렇게 좀 농담 정도 하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처음 만남부터 그냥 1시간 이상을 끌어버렸죠. 그것도 더군다나 이제 나가는 기자들을 갖다가 상대방이 먼저 약속 어기고 얘기 길게 했으니까 내 얘기도 끝까지 보도하고 나가세요. 하고 이런 기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공조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다른 증시 다 어려워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실적 시즌 전까지 조금 수급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의 강력한 이끌어갈 그런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개미들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워낙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스마트 개미죠. 그죠? 동학개미 군단이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시장이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매집을 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그동안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쭉 가는 장 아니다. 쭉 가는 장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뭐를 한다? 제 손동작에서 벌써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빠르게 좀 옮겨가는 게 좋다. 바이앤홀딩을 당연히 해온 같은 종목 HMM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까? 그죠?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오늘도 또 HMM 또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버릇처럼 HMM 같은 종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뻗어나가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우리 동아 개미군단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장 또 올라오고 있는데 결론은 시장 눌릴 때는 사모았다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라. 지금은 센 종목들이 정답이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제가 지난 일주일만큼만 계속 수익을 냈다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강남에 빌딩이 한 수십 채는 있어야죠. 지금 같은 장 정말 순환매 내기,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센 종목을 따라가라. 그래서 눌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 사모으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지만 오늘 역시도 시장이 상한가가 그쵸? 참 요즘 장은 하루에 상한가 하나를 못 먹으면 제가 오늘도 송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벌써 이틀째 지금 상한가를 못 먹고 있습니다. 내일은 꼭 상한가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강한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간다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코로나 제약산 봉쇄 우려에 대한 여진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3,000선 이하로까지 눌린 상태고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우리가 눌려있는 상황을 좀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가격 매력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 날짜가 벌써 3월 24일입니다. 본격적인 1, 4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보다도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매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 이제 실적 시즌까지 조금 혼조 보이다가 올라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럼 뭐를 해야 된다? 이미 시장을 이기고 있는 중따 종목들을 들어가서 상한가를 장중에 노려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조금 네. 전에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하면 히토류주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히토류에 대해서는 네. 참 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분명히 이제 뭐 포스코 관련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리튬 호수를 발견했다는 등 좋은 얘기가 있으면서 아주 연말 연초부터 아주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참 좋은 부분인데 글쎄요. 그런데 조금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성장형 섹터라든가 뭔가 한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는 예전 같으면은 한두 달 정도 그래 그런 모멘텀이 있어라고 하면 2달 정도를 기다려줄 어떤 이슈가 됐다라 그러면 최근에는 이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워렌 버핏은 이제 바이앤홀딩 장기 투자를 하라.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설도 맞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내 계좌를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한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응을 더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콘텐츠 엔터 뭐 여러 가지 업종들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토류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만 조금 추세를 가지고 더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조금 수익권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포인트 잘 수익을 좀 실현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4월 초까지가 된다라 그러면 지금보다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주들, 대형 우량주가 보다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OT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아마존과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슈가 네. 또 조금 촉매제가 된 것도 맞습니다만 이제 영상 콘텐츠라든가 OTT라든가 엔터 업체들 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쭉 보시면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오늘 또 19%가 오른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 제가 이제 최근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와서 중따로 대응을 해서 시원하게 좀 수익을 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아주 강세 여러분 시원하게 보였죠. 그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뉴 같은 종목 그리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엔터 업체들은 오늘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세대에 가깝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보다는 불쑥 솟았다가 또 한 차례
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바이앤홀딩을 하기보다는 아주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펜에터테인먼트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릴 때 3월 8일 날 제가 중따로 대응을 해서 아주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6%인데 고가가 15.38%.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7% 정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자 보면 어떻습니까? 3월 8일 날에도 이미 저는 중따 들어가서 장중에 상한가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막상 상한가까지를 못 들어가서 적당히 이렇게 먹고 한 7% 정도 아 맛있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10거래일 동안 계속 눌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토리 부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보면은 뭔가 이슈가 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쭉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라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HMM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 자체가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용선 계약 또 따내고 이것도 작은 배 6개 또 들어오는데 이미 그것도 새로 따로 그거 어떻습니까? 새로 그 협회에 가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용선이 되는 쪽에 HMM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한진에어 때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얘기했던 거 지금 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250원 모자랐네요. 그죠? 제가 3만 원 찍으면 또 너튜브에 영상 남긴다 그랬죠. 근데 오늘 250원 모자라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안 남겼습니다. 근데 3만 원 찍는 날 제가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뭔가 야 이거 봐라 이게 아니라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을 즐길 줄 알아라. 오히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자. 이런 과감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 그러면 지금 너무너무 좋은 장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보다 좋은 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같지만 제가 돈을 벌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꽃장을 놓치지 마셔라. 왜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OTT 얘기하다가 펜에터테인먼트 하다가 또 이 꽃장을 놓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나중에는 잘 될 종목인데 제가 이제 너튜브로 제 컨셉이 뭡니까? 전국민 고충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그 종목들 수익 날 때까지 진짜 이거 좀 조금이라도 밑에서 샀다가 박셀바이오 11만 원 여기 넘어설 때 샀다가 12만 5천 원 넘어서 13만 원에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이거 11만 원 이하에 사세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전국민 고충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은 하루에 상한가 하나를 못 먹으면 저 오늘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에 제가 상한가를 못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과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에 무기력한 종목들 조금씩 현금 빼내서 반드시 공격적으로 대응해라. 오늘 OTT, 펜에터테인먼트 얘기하다가 지금 또 이거 중따 얘기로 바로 또 넘어가 버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매일 나옵니다. 내일 제가 상한가를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내일 제가 상한가 무조건 먹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와가지고 뭐 상한가 먹었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이고 강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라. 지금 장이 나쁜 것 같지만 절대 나쁘지 않다. 언제부터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보고 매매를 했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OTT 관련해서는 호흡이 길진 않다. 그런데 또 급등할 것이다. 3월 8일 날 급등했던 펜에터테인먼트가 열흘간 빠졌다가 오늘 또 불쑥 솟아오른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된다. 그래서 순환매를 따라가자라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요. 변동성을 즐길 줄 알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풍력 에너지주들도 강세 흐름 보였어요. 네. 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라기보다는 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이걸 또 뭐 선거 관련해서 뭐 그런 내용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보다는 지난해 4, 4분기에 그 유럽 ETN, ETF 쪽에 설정이 많이 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올해 또 얼마나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큰 손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막상 보면 유럽이 굉장히 친환경적일 것 같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쪽에 투자할 것 같지만 막상 중국이 제일 큰 손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로 했던 부분이 파리 기후 협약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재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구를 보호한다.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풍력, 미국 쪽이 풍력을 강화한다면 참 언제부터 그런 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쪽에 대부분 풍력 단지, 풍력에 들어가는 모든 터빈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대부분 납품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4, 4분기 때 이제 중국 유럽 시장에서 ETN, ETF에 막대한 자금이 쏠려 들어갔던 부분들 보면 우리 시장에는 막상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CS윈드도 그렇고 뭐 동구 SH도 그렇고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별다른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이제 성장의 섹터로 분류가 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보다 더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계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 중따.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중간 단계 이상의 흐름이 나올 때다.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럼 오늘 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냥 일봉단위 봤을 때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은 꼭 한번 갈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풍력 관련주들 앞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노란톡방에서 참여하셔가지고 네,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면에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근데 네. 그냥 오늘 제가 이거 선정은 했지만 네. 그냥 이렇게 섹터 쫙 해가지고 해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 그냥 1번으로 올린 겁니다. 오늘 네. 운송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운송장비 관련해서 뭐 또 좀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도 좀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까지 기대를 해봐야죠. 실적 시즌까지 가보고 우리나라 이제 기아차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조금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실적 시즌 앞두고서 조용히 숨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나왔던 이 성장 부분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제 보니까 너무 큰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대체 뭐냐 너무 큰 회사예요. 근데 이 너무 큰 회사가 막 급등락을 20, 30%를 해버리니까 시장에 미치는 파열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도 그렇고 뭐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에는 대부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 나쁠 것 같지만 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상당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만 잘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자동차는 조금 실망스럽다. 그런데 이 실망을 언제 시원하게 해소해 줄 것이냐? 4월 중순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송장비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앞뒤 잴 거 없이 조금 더 밀린다. 기아차 한 8만 원 빼버린다. 그래서 한 7만 5천 원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고 그래도 안 빠지고 바로 상한가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조금 이래 주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저기까지 빠졌어? 꼭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아니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라 좀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라 해가지고 그냥 딱 줄 세워가지고 수익률 기준했을 때 마이너스 섹터별로 1등 꼽은 겁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절대 나쁘다는 얘기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현금이 있다라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말하는 중따 기아차보다 빨리 가겠죠. 근데 이거는 한번 불 붙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대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없다라 그러면 고르게 배분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져도 괜찮다. 빠지면 더 추가 편입을 해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우 전문가가 오늘장 이슈 섹터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많은 수익률을 선물해드리는 제왕의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역시 수익 1타 전문가답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종목들이야 뭐 네. 특별히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다른 거 이제 다 뭐 목표 도달 차익 실현을 했고 제가 이 종목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제 장중에 이런 좀 중기 관점의 종목들보다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 요즘 상한가 하루에 상한가를 못 먹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터치하고 내려오는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더욱 힘을 내야 될 취지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좀 본다라 그러면 일단 호텔신라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좀 가져가고 조용히 좀 매집을 해보자. 근데 소리 없이 어제까지 한 89,400원 이제 한 9만 원을 재차 좀 넘기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다가 조금 오늘 좀 뒤로 후퇴했는데 아직 박스 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용히 좀 편입을 좀 해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제가 또 최근에 많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박셀바이오 이미 뭐 저는 여기 57% 수익 내고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만 전국민 고충주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너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이름 세 글자 검색하면 됩니다. 그냥 나영호 검색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 똑같이 이러고 나옵니다. 이러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설명 좀 드리는데 복장은 좀 다르죠. 이제 운동복 많이 입고 나옵니다. 장중에 저는 아주 전투자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TV 방송용. 장중에는 트레이닝복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제가 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박셀바이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박셀바이오를 어떻게 대응을 해드렸냐면 11만 원 이하에서는 안 된다. 겨울잠을 자는 거 잘못 건드리면 진짜 끝도 없이 잔다. 겨울잠을 잘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잤나?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때 벌떡 일어날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어떻다? 11만 원을 넘어설 때 비중을 또 한 차례 늘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늘린 거 얼마에? 너튜브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영상. 11만 원 넘길 때 따라 들어가셔라. 기다리세요. 하루 이틀 내에 급등 나올 겁니다. 12만 5천 원 이상에서 비중 확대한 물량 청산하세요. 그리고 재차 이제 뭘 한다? 11만 원 이하로 만약 눌린다라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너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건 한 10분짜리 뭐 한 두세 개 계속 있으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눌려서 오고 있는데 작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제가 수익으로 전환해 드리는데 몇 번째 대응했다? 현대바이오. 자, 벌써 제가 이 방송에서도 빠이빠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현대바이오밖에 없어요.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참 HMM보다 이게 더 멋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힘든 시기에 제가 8번째 대응해서 상한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만 마음 넉넉하게 먹고 제가 수시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너튜브에 나영호 세 글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박셀바이오 아직 뭐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움직임 나올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그 워낙 제 너튜브 영상의 컨셉 자체가 지금은 막 여기 TV 방송에서는 뭐 이슈도 다루고 시황도 다루고 뭐 오늘 뭐 어떤 섹터가 좋았어요 뭐 이런 것도 다루고 여러 가지 다루지만 제가 너튜브 영상을 초창기에 할 때 제가 이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너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만 3개월이 조금 더 됐는데 많은 분들 그래도 좀 구독도 해주고 아주 행복합니다.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구독자를 모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이게 농부가 이게 딱 뭐라 그래 이게 딱 내가 키우는 농작물이 이렇게 딱 쌀알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새순이 돋는 느낌? 구독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보다 뿌듯해요. 그게 뭐 당장 뭐 돈 이거 안 돼. 돈 안 돼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게. 아무튼 근데 제가 가져가는 게 뭐냐면 전국민 고충주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박셀바이오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가고 제가 이 종목 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미약 하나마 이 한 몸 열심히 돕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낸 수익이 이미 제가 노란 톡방에 올려가지고 검증이 되는 수익이 100%, 150%대가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상한가 못 먹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계속해서 하루에 상한가 물론 터치 유지가 안 됐어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5종목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상한가가 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 제가 너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너무 국민고충주 분명히 갈 건 갈 거지만 내 계좌를 사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현금 만들어서 현금 200만 원만 들고서 중따도 좀 병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좀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중따 체험단 모집합니다. 이런 것까지 너튜브 영상에 올리는데 영상 업로드가 뭐가 파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찍은 거 지금 다 날아갔는데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분명히 박셀바이오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조금 겨울잠을 잘 때는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줄였다가 다른 쪽에 빠르게 대응했다가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할 때 늘릴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종목만 너무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철통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의 단명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힘겨운 시기가 됐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비중 줄여놨다가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상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뭐 10% 먹으면 좋지 뭐 5% 먹으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도 좀 해보자. 박셀바이오 또 안타까운 마음에 잔소리 좀 했습니다만 11만 원 이하에선 자 우리 또 맛있게 15% 먹고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제 너튜브를 사랑하는 이 얼굴을 사랑하는 분들 자 조만간에 또 한 차례 강력 대응해 봅시다. 멀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우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민 고충주를 해결해드리는 영상도 올려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영상 정보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영호 전문가만의 시장을 이기는 전략 강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근데 저는 네. 이 너튜브에 대해서 너튜브래. 이 노란톡 한마디만. 네. 이제 별로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아니 이게 세상에 일방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뭐 이 방송 많은 어르신들이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세상에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농담인가 참말인가 여기 계신 그래도 많을 때 한 450분까지 계시지 않았습니까? 450분이 보는 앞에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파생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루 뭐 이거 옵션 가지고 수익 내기 해가지고 제가 얼마 수익을 내드렸고 최근에 이제 한 3월 달 들어서는 중따 가지고 제가 얼마 수익 내드렸습니까? 이거 제가 다 덧셈 뺄셈 다 해보니까요 300%가 넘었어요. 제가 이 정도를 여기에 거의 반상회하는 분위기 무료로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그렇게나 제가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그럼 저한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무료로만 달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듯이 제가 제 자식은 그렇게 사랑해서 키우고 제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비즈니스.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 이제 별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제가 베풀기만 하는 것 같아. 저한테도 뭔가를 돌려주십시오. 뭐를 저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아니 왜 웃으세요? 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제가 얼마를 더 베풀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뭐를 가져왔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따 얘기 뭐 네. 가지고 수익 많이 낸다. 계속 웃고 있어요. 옆에서.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월 18일 거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따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얘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웃으시니까 저도 참 웃음이 나네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 이 상한가가 제대로 된 종목이라고 노란 톡방에 선물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흔들릴 때 저는 심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한 종목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 갑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 팔 하나를 걸어놓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고 3월 한 달 동안 300%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만나 틀리나. 근데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너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중따로 평생연금 만들기. 자, 중따가 뭐냐? 중따가 상한가 따라잡기가 일명 상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따를 도대체 사람들이 왜 하죠? 지금 이제 막 주식 매매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상따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식 매매하신 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상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 바로 이제 매물을 받쳐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데 일견 그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도대체
하루에 30%나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을 도대체 왜 매수를 하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것은 HMM이 제가 13,000원, 14,000원 이 방송 처음 제가 종모의 재앙이라는 이 프로그램 출연할 때부터 HMM 무슨 매미도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HMM을 외쳤습니다. 3만 원 결국 갔네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주식은 13,000원에 있건 15,000원에 있건 17,000원에 있건 어떻습니까? 13,000원보다는 15,000원이 올라간 것이고 15,000원보다는 17,000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시장에서 과거에 보면 지금은 좀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만 얘기가 과거에는 개인의 수급은 별로 시장에서 그 어떤 종목이라든가 시황을 분석할 때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냐? 기본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은 뭐다? 매수 체결 강도를 높여가면서 호가를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나는 10,000원에 살 거야. 나는 11,100원에 팔 거야. 평생 거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 이거 내가 볼 때 분명히 15,000원 갈 것 같으니까 그냥 100원 빨리 올려서 괜히 이거 남이 누가 잡아가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호가를 올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하고 있고 이 열광하는 에너지가 이제 슬슬 고갈되어 가느냐 이 부분과 막상 오늘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 못 사라고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13,000원에 간 HMM 15,000원 갔으면 못 사야 되겠네요. 근데 15,000원 때도 뭐라고 외칩니까? 3만 원 간다고 외칩니다. 그럼 15,000원 때 이게 맞은지 틀렸는지 17,000원을 가네요. 어머 4,000원이나 올랐네. 이거 어떻게 사? 근데 그때라도 샀으면 또 먹나요 못 먹나요? 중따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 수요와 공급입니다. 거기에다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학교를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품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위험한 산업도로를 안 건너도 돼.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가격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그 초품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결정적인 요인들이 주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매수 체결을 하고 있고 수요보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라 그러면 추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요인들을 연구한 게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그 주린이 분들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봐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주식에서 매매 기법이라든가 뭔가 일관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 모두 다 귀납법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참 연역법으로 접근할 만한 게 없어요. 연역법으로 접근하고 정론화될 만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장하고 있는 장기 투자해라. 코카콜라를 내가 언제 샀는지 아냐? 장기 투자다. 두 번째는 효율적 가설이론. 요 두 가지 말고는 사실상 주식시장의 일반화된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요인들이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 귀납법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건데 상한가 친 종목이 다음날 어떻더라? 더 가더라 빠지더라. 빠질 때 빠지더라도 갭상승 나오고 올라갔다 빠지더라. 그래서 상한가를 따라잡기 이거를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뭘 노린 것이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을 노린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에 매물을 받쳐놨어요. 내가 원하는 물량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는 뭐다? 상한가가 풀려버리면 뭐가 되느냐? 앉은 자리에서 상한가 찍었다가 훅 밀려버려요. 이게 한 10%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들어간 분들이 다음날 점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갭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갭상승이 10% 이상까지 뜬다 안 뜬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거는 내가 먹으면은 어차피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내가 1,000주 사고 싶은데 사봐야 1,000주 다 안 사지고 먹어봐야 다음날 5% 7% 갭을 먹는데 이거 상한가 풀려버리면 물량 와르르 다 사지고 뒤로 쫙 밀려버린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10% 순식간에 간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래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가 따라잡기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지표를 접목하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더라. 그래서 과거는 이제 미래를,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접목을 해보니까 참 잘 맞더라.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 충따 해봅시다. 충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외친 지가 벌써 3월 24일이니까 보름이 넘었네요.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결과 만들어 왔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중따 들어갔던 종목들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로 그러면 일단 중따를 들어갔느냐? 3월 18일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 전은 이미 좀 너무 지난주에도 봤으니까. 자, 3월 18일 날 드린 종목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3월 18일. 자, 3월 18일 날 어땠다? 쭉 시가는 얼마? 마이너스 1.86%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1.86%에서. 자, 그런데 중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언제 들어간다? 마이너스 1.86%에서 제가 중가를 들어가자고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주 시간 복습.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3월 18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니까 많이 먹었겠네요. 장대 양봉이네요. 자, 근데 제가 마이너스 1.87% 빠지는 자리에 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빠지고 있는데. 그죠? 무조건 뭐다? 시장보다 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가 매수 사인에 나갈 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일 대비해서 평균 5%에서 7% 정도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들어간 종목, 뭐 SK, SNK 이런 종목들은 좀 덜 올라갈 때 들어갔어요. 플러스 한 1%인가 2%인가 이따 차트 봅시다. 아무튼 그런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자,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6, 7%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저렇게나 올랐는데 들어가도 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상한가 들어가네요. 그죠? 상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나왔고 상한가까지 찍고 나니까 다음 날에도 어떻습니까? 추가로 무려 16%를 더 끌고 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따는 1박 2일, 2박 3일을 가져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만 있다? 오늘 제대로 된 추세가 나오지 않아서 수익권 시원하게 수익을 맛보지 못했을 때 아쉬운 마음에 하루 이틀 더 가져가는 거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진이라고 그랬죠. 아이진. 자, 아이진이요? 아이진 네. 3월 15일 날 이게 제가 처음 추천에 들어간 게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이날. 전날 쭉 플러스 4.5% 올라가고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는데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 0.7%인데 고가 5.8% 올라갔는데 제 기억에 한 3%인가 4%인가 그때 올라갔을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가격까지는 뭐 또 정리가 따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거 쪽 윗골에 올라가는 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3월 15일 날 이거 중따를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사야지. 저 올라가는 종목 사야 큰일 났네. 얼마나 이 종목도 믿고 제 얼굴도 평소보다 더 미워 보였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중따는 기본적으로 뭐다? 하루나 이틀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왜? 워낙 사람들이 추세에 열광을 하고 있고 강세 흐름을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다다음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중따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날 봤더니 어떻습니까? 시가가 3월 16일 날 왜 보합? 맞네. 시가 보합 그리고 고가가 4.33%. 마이너스 0. 몇이니까 아마 요 한 윗꼬리에 여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원금이 좀 안 됐어요. 들어간 가격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더 봅시다. 하루 더 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다음날 시가가 5.92%. 급하게 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5에서 10% 분할해서 쭉 하는데 쭉쭉쭉 더 올라가면 호가 좀 나눠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튿날 29.97%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따의 매력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쫙 읽어드리면서 1박 2일로 수익 난 거 3월 11일 날 추천했는데 3월 12일 날 수익 난 종목들 네오이즈홀딩스, BGF, 톨탈소프트, 일진다이아 차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세가 센 종목은 당일 시원하게 상승할 때 따라 붙었다가 조금 눌려도 다음날 보통 그 다음날에는 제대로 또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오이즈홀딩스 아까 3월 11일 날 12일 날 수익 난다고 그랬는데 3월 18일 날 또 나오잖아요. 왜? 이게 또 뭐를 말하는 거다?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네오이즈홀딩스라는 종목을 중따를
처음 이게 소개를 해드린 게 3월 11일입니다. 이날이네요, 이날. 이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1일 날에는 별로 수익이 안 났어요. 자, 봐보세요. 시가가 1.02%고 최고점이 9.17%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다가 별반 재미가 없었어요. 하루 더 봅시다. 그래서 3월 12일 날 다음날 어떻다? 시가 2.07% 그리고 무려 고가가 25.36%를 찍었습니다. 시원하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3월 11일 날 소개했는데 1박 2일 했던 종목이라고. 그죠? 자, 근데 한번 추세가 살아있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다? 3월 11일 날 1박 2일로 25% 이상 급등했는데 3월 18일 날 제가 또 추천했다니까요. 3월 18일 날 시가 어떻다? 1.13%. 이거 말 그대로 또 한 6, 7% 올라갔을 때 중따 또 사인 들어갔겠죠. 6%, 7% 어머! 저렇게나 높이 올라갔는데 또 큰일 날라고. 예, 큰일 났네요. 그죠? 무려 26.69%나 올라갔으니까. 그죠? 이거 빨리 파신 분들은 또 속상하셨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빨리 파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중따라는 것은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또 역으로 질문하세요. 나 대표 이거를 고가에 팔 방법 없겠냐? 좀 최고점에 팔 방법 없겠냐? 이게 분할 매도 말고는 방법이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최고점 26.69%에 다 팔 방법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하겠네요. 그냥 워낙 이 중따라는 매매 기법이 그러니까 100번을 싸우면 실제로 한 70번 이상은 시원하게 수익이 나고 25번 정도는 지지부진해서 그냥 원금 전후해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5번은 안 돼. 진짜 잘못 들어갔어요.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너무 이거를 최고점에까지 팔 방법을 얘기해달라.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5에서 10%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먹을 때 시원시원하게 먹고 조금 밀리는 종목 일진다이아 아까 저 종목처럼 그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하루 뒤에 한 25% 수익 먹고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3월 18일 날 이어서 더 볼게요. 들어간 종목이 뭐다? 화신. 3월 18일 날 시가가 2.55%, 고가가 10.73%. 별로 못 먹었어요. 별로 못 먹었어요. 한 2, 3% 먹었나? 별로 못 먹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별로 못 먹어도 강세 흐름에서 따라붙으니까 어떻다? 먹더라. 이게 상한가에 열광했기 때문에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흐름. 근데 워낙 이거는 제가 1박 2일을 그럼 왜 안 가져갔을까요? 아까 네오이졸딩스 같은 경우 똑같은 플러스 한 1, 2% 됐는데 그거는 좀 하루 더 봅시다. 이 얘기를 했고 화신 같은 경우는 그냥 먹고 나옵시다. 이 판단을 왜 내렸을까요? 참 재밌게도 화신은 그 뒤로 하나, 둘, 3, 4일, 4일이 지났는데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재미가 없어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급등락을 쳐줘야 돼요. 급등락을. 그 얘기가 뭐냐? 일단 종목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열광을 해줘야 돼. 일단은 뜨거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 나 빨리 차익 실현할 거야. 반대 매물이라도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더 뻗더라고. 쭉쭉 뻗어가더라고. 에?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예요. 계속 호수예요. 계속.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죠? 차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차분해. 근데 사람은 참 차분하고 일관된 사람이 좋죠. 그죠? 저처럼 일관된 사람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좀 들썩들썩 해줘야 돼. 그래 먹을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화신은 먹고 나왔고 3월 18일 날 또 드린 종목이 메디아나. 3월 18일. 벌써 이거 어떻습니까? 3월 18일 날 시가가 3.23%인데 고가가 13.26%죠. 이거 한 7%인가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차라리 다음날 요거 하루 더 가져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할 수 없는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주식 매매하면은 참 인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본능. 참 모든 인간의 그 심리를 내 스스로에 대해서 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일지 쓰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팔기 전에 이거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5% 갔을 때 등이 흠뻑 젖죠? 식은땀이 줄줄 나죠? 근데 팔고 나서 5%가 더 올라가요. 그죠? 참 미안해. 나도 먹었는데. 응? 팔고 나서 올라가면 그렇게 배가 아플 수가 없어요. 그죠? 저녁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밥알이 막 모래알 같고. 근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간 별로 없죠. 몇 분 남았어요? 한 4분 정도 4분 남았습니다. 정도? 그럼 빨리 이 얘기 먼저 이제. 요즘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증권 전문가 사칭하고 나영호는 저 하나예요. 이 얼굴.
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든지 제 얼굴이 원빈보다 잘생겨 보이시는 분들 지금 집안에서 만세 한번 부르세요. 예, 아마 지금 제 얼굴이 원빈보다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이 딱 200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좀 시끄러운 친구 좀 뭐야 그냥. 예, 그러려니 마려니 하는 분들이 많이 대다수시겠죠. 그런 분들은 아직 저하고 밀접한 인연을 맺어보지 않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많고 막 뭐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데 왜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 백전백승한다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깐깐하게 살펴보십시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영호가 백전백승한다? 아니요. 못해요. 그거를 제가 했으면 이미 제가 지금 이 증권시장에서 프로로서 16년을 하는데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사는 편이겠지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전백승했으면 지금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아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허황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따 백전백승하냐? 아닙니다. 근데 우상향으로 수익이 나겠느냐? 지금 벌써 몇 주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근데 5에서 10% 간결하게 수익을 먹을 거 생각하고 어머 내일도 올라갔는데 이런 생각하실 분이라면 그런 나약한 심리에 지배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별로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욕심만 한도 끝도 없이 없고 그걸 탐욕이라고 표현하죠. 탐욕만 한도 끝도 없는 분들 결과적으로는 자 월가에서는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돼지나 양은 결국 잡아먹힙니다. 탐욕에 젖어 있거나 겁에만 질려 있거나 겁나서 5% 올라가는데 못 들어간다? 양이죠. 겁 많은 양이죠. 어머 내일 또 올라갔어. 이걸 내가 왜 팔았을까? 조금 내일 더 올라갔으니까 가지고 있어 볼까? 탐욕 돼지죠. 양과 돼지는 결국 잡아먹힙니다. 결국 잡아먹힐 분들 뭔가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2중따기법을 배워서 새로 태어나겠다라고 결심을 안 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잡아먹힐 겁니다. 황소한테 잡아먹히든 곰한테 잡아먹히든 누군가에겐 잡아먹힐 건데 굳이 제 핑계 대면서 잡아먹히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5에서 10% 수익 딱딱 진행을 한다. 자, 그럼 2분 남았네요. 오늘 거 합시다. 그냥 건너뛰고.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러시죠. 뭐. 남은 오늘도 많이 소개, 먹었어요. 네. 남은 종목 소개는 내일 이어서 해주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 많이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나영호 전문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은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